절대 포기하지 마라. 장벽에 부딪히거든 그것이 절실함을 나에게 물어보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기회는 찾고 노력하는 자의 것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 다니는 한 학생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학자금과 생활비가 필요한 학생은 며칠을 이른 새벽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거의 포기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한 회사의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를 발견한 학생은 회사로 찾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누구보다 성실합니다. 어떤 일이든 다 잘할 수 있다는 장담은 못하지만 무슨 일이든 정말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말을 들은 채용 담당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열성적인 모습이 보기 좋네요. 그런데 혹시 타자기를 다룰 줄 아시나요? 타이프를 칠 줄 안다면 지금 당장 일을 시작하게 해주겠습니다. 아직 컴퓨터가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전 시절 대부분의 서류는 수기나 타자기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타자기를 다루는 것은 제법 기술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던 학생은 채용 담당자에게 자신에게 4일의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4일 후에 출근한 학생은 곧바로 능숙하게 타자기를 다루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채용 담당자는 학생에게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묻자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2가지 일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타자기를 빌린 일이고 또 한 가지는 밤을 새우며 타자 연습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바로 훗날 미국 31대 대통령이 된 하버트 후보였습니다. 기회란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것이 기회입니다. 하지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까지 필요합니다. 스스로 찾고 노력하고 개척하는 사람에게 붙잡히는 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두려움은 길을 밝히는 등불을 가리고 실수와 절망의 도랑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합니다. 이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삶의 모든 도전들을 당당하고 의연하게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설득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타인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포용의 대상입니다. 설득의 목표는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작은 대화에서도 귀엽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모두 말문이 막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를 제압했다는 짜릿한 쾌감. 결국 모든 사람이 곁을 떠나고 그는 마침내 홀로 남은 자기 자신과 대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는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해와 바람이 서로 자신이 더 힘이 세다고 우기다가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길 수 있는지 내기를 했습니다. 바람은 나그네에게 거센 돌풍을 마구 날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거세질수록 나그네는 외투를 더 단단히 여몄습니다. 마침내 바람이 힘이 빠져 포기했을 때 해가 따뜻한 빛을 나그네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몸이 따뜻해진 나그네는 외투를 벗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이해와 관용,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선의, 친절과 호의, 관심과 타협이 바탕이 된다면 훨씬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나뿐만 아니라 타인도 똑같이 잘 되길 바란다는 진정한 소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앞서 나열한 이 모든 수식어는 한마디로 사랑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순간적으로 생겨나는 감정 그 이상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왠지 진부해 보이며 많은 이들은 이 단어의 사용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타인과의 관계를 따뜻하고 순탄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아가 사랑은 모든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사랑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리한 힘입니다. 더 많은 사랑을 쏟아부을수록 자신의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최대한의 저항을 받으며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지 혹은 최소한의 저항으로 도달할지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런 저항을 유발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빨리 목표에 도달하게 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이 서로 부딪히고 에너지만 허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누구나 항상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은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랑보다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면 돋보일 수 있고
그 돋보임이 목표 도달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논리로 상대를 제압하는 사람은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니다. 쓰디쓴 쓸개즙이 가득 담긴 항아리보다 달콤한 꿀 한 방울에 더 많은 벌들이 모이게 마련입니다. 인간관계가 자꾸 꼬일 때는 잠시 호흡을 가라앉히며 생각해 봅니다. 상대는 오렌지를 원하는데 자꾸만 당신은 레몬을 주고 있지 않은가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즉시 제공할 형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내고자 애쓰는 당신의 태도만으로도 상대는 신뢰와 호감을 느낍니다. 환자는 진심으로 자신을 대한다는 믿음을 주는 의사에게 마음을 엽니다. 의료진에게 마음을 연 환자의 완치율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고객의 신뢰를 얻은 세일즈맨이 언제나 판매왕 자리에 오릅니다.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진 CEO가 이끄는 회사를 떠나는 인재들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애착 관계입니다. 당신이 대우받고 싶은 만큼 타인을 대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간단한 원칙을 지키지 않기에 우리는 늘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먼저 생각하는 습관만 들여도 인간관계를 둘러싼 문제들의 8알은 해결될 것입니다. 팀장인 당신이 지시한 업무를 당신의 의도대로 정확히 해낸 팀원을 보면 어떠한가요? 아마도 당신은 그에게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팀원에 대한 호감과 신뢰를 웬만해서는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이 정확하게 읽어내면 오랫동안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따를 것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려면 뛰어난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욕구와 열망에 관한 시그널을 끊임없이 방출합니다. 그 시그널을 잘 감지하고 올바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최악의 태도는 내가 왜 그 사람이 원하는 초점을 맞춰야 하는 데입니다. 상대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가치의 등급에 따라 사람을 차별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은행 계좌라고 상상해 봅니다. 그 계좌가 텅 비어 있는데 예기치 않은 청구서가 날아오면 어떻겠습니까? 반면에 계좌에 상당한 규모의 잔고가 있다면 어떤 청구서가 도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 계좌에 끊임없이 입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잔고가 쌓여갈수록 타인과의 관계는 더욱 조화로워집니다. 언젠가는 지금 당신이 소홀히 하고 있는 사람을 다른 중요한 곳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게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때 그가 당신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괴롭히고 갉아먹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어떤 사람도 가볍게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마음을 열어 따뜻하게 감싸 안아야 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고 싶다면 상대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당신은 오렌지가 아니라 레몬을 주게 될 것입니다. 다음의 원칙들은 타인에게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정표입니다. 이 원칙들을 지킬 때마다 관계 계좌에 잔고가 쌓여갑니다. 할 수 있을 때마다 격려합니다. 비록 작은 성공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루어낸 성공을 아낌없이 칭찬해 줍니다. 칭찬은 햇빛과 같습니다. 칭찬이 없으면 누구도 잘할 수 없습니다. 칭찬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항상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망신을 주지 말고 모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의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 합니다. 그가 없는 자리에서는 그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긍정적인 이야기거리가 없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그러면 그가 뭔가 좋은 일을 할 때 당신의 눈에 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칭찬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해 형식적인 빈말처럼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타인의 고귀한 생각과 동기에 호소합니다. 누구나 너그럽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개선되길 원한다면 그가 타인의 조언을 경청할 줄 아는 품이 있고 우아한 면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대합니다. 그러면 그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되도록 비판을 삼가하고 비판을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의 행동은 반박하더라도 절대 그의 사람됨은 공격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를 돕고자 하는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글로 비판하는 일은 절대로 삼가합니다. 상대가 내게 호감을 느낄 기회를 줍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말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합니다. 겸손합니다.
적을 만들고 싶으면 남보다 높은 패를 내놓고 친구를 만들고 싶으면 남보다 낮은 패를 내놓습니다. 실수를 했다면 사과합니다. 질책 받을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서기 전에 얼른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가장 현명합니다. 명령하지 말고 제안합니다. 압박을 강요하지 말고 협력을 구합니다. 상대가 화내는 걸 이해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관심을 얻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시그널입니다. 상대의 화에 공감하고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면 그는 당신의 사람이 됩니다. 늘 적게 말하고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최대한 줍니다. 그것이 경청의 본질입니다. 성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기여했다면,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당신과 상대가 협업한 결과로 나온 것이라면 당연히 상대를 그 아이디어의 주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당신의 리더십 밑에서 계속 아이디어 뱅크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상대의 말을 끊는 것은 최악입니다. 이 최악의 순간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인디언 속담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그 사람의 목화신을 신고 1km를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성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자주 선물합니다. 상대를 기쁘게 할 창의적인 선물 전달 방법을 찾아봅니다. 센스 있는 선물은 당신이 그를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보여줍니다. 반발이 있을 경우 스스로를 자제합니다. 먼저 상대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서로 일치하는 부분을 찾아봅니다. 스스로에게 비판적인 자세를 지닙니다. 상대의 말에 대해 숙고해 보겠다고 약속하고 반론을 제시해 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미를 위해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소를 짓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소 짓지 않는 사람보다 미소를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타인에게 말을 걸 때는 최대한 그의 이름을 정중하게 부릅니다. 이는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시그널입니다. 직책이나 직급보다 예의를 차려
이름으로 불러주는 사람에게 더 큰 호감을 느끼는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대화를 할 때 처음에는 상대가 좋은 사람임을 부각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상대와 당신의 일에 대해 조율합니다. 마지막에는 상대가 당신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빠르게 용서합니다. 절대 감정의 앙금을 남기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위를 둘러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나요? 악의에 찬 얼굴로 틈만 나면 당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가요? 내게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호소하며 상담이나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 인간관계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답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타인에게 투사합니다. 자신의 마음 속에 갖고 있는 것을 타인에게서 발견합니다. 다시 말해, 진짜 나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찬 당신의 감정이 타인은 언제나 나를 공격한다는 환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과 화해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좋아해야 타인도 좋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나치게 분석적인 태도로 타인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길가에 피어난 꽃이 가진 단점과 장점을 낱낱이 검토한 다음 그 꽃이 아름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상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적인 태도는 꽃의 아름다움을 망가뜨립니다. 셋째, 선과 아름다움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좋지 않은 면을 보며 살아갑니다. 지나치게 흉을 보고 깎아내리고 상대가 실패했을 때 쾌감을 느낍니다. 실수와 단점에 집중함으로써 세상을 결함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뉴스를 켜봅니다. 미담은 실종된 지 오래됐고 온갖 우울한 제필 소식만 끊임없이 전해집니다. 인류의 역사에는 다음과 같은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타인에게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당신의 존재가 결정됩니다. 빛을 보면 빛이 될 것이고 어둠을 보면 어둠이 될 것입니다. 어떤 무술의 대가가 나이가 들어 쇠약해지자 더 이상 누구와도 대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무사가 찾아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연로한 대가는 그 도전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젊은 무사가 그를 자극하려고 도발하려 했습니다.
젊은 무사는 나이 든 대가의 조상들을 심하게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온갖 욕설과 조롱을 끈기 있게 참아냈고 무반응에 지쳐 젊은 무사는 실망한 채로 떠났습니다. 대가의 제자들은 스승이 왜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꼼짝도 하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스승을 부끄럽게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누군가가 자네들에게 선물을 하려 하는데 자네들이 그걸 받지 않으면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물론 선물하려 했던 사람의 것이지요. 스승이 계속 말했습니다. 질투와 분노, 증오도 마찬가지일세.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들은 상대에게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지. 가장 좋은 관계는 서로 원하는 것을 서로에게 계속 내어주는 관계입니다. 상대가 전혀 그럴 의지가 없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철회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다만 너무 일찍 포기하기보다는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시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레몬이 아무리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가 오렌지를 원하면 기꺼이 오렌지를 내주어야 합니다. 그럴수록 당신의 레몬은 더욱 빛나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가난한 농부가 자신이 키우는 거위 둥지에서 황금빛 알을 발견했습니다. 농부는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황금알을 들고 금세공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결과 황금알이 정말로 순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농부는 그 알을 큰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날 저녁 농부는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동이 틀 무렵 농부의 식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위가 황금알을 또 낳았는지 확인하러 가보았습니다. 정말로 거위의 둥지에는 새로운 황금알이 다시 한 개 놓여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농부는 처음에는 자신에게 찾아온 행운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거위가 황금알을 계속 낳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점점 욕심에 눈이 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개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위의 뱃속에 황금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거위의 배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뱃속에는 모양을 갖추어 가기 시작한 작은 알 하나가 희미하게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거위를 절대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 속의 거위는 우리의 자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황금알은 이자를 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전부 써버립니다. 심지어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쓴 나머지 빚을 집니다. 이렇게 해서는 결코 거위를 키울 수 없습니다. 이는 황금알을 낳기도 전에 거위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물질적 풍요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원칙들은 간단합니다. 벌어들이는 돈보다 덜 쓰면 됩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자본 외의 돈을 소비재를 구입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저축을 위해 거위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돈이 생기면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지출 아니면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7년 후에 결산을 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7년 후 당신의 재정 상황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거위를 몇 마리나 키우고 있는가요? 거위가 생기는 족족 배를 갈랐나요? 고정자산을 구축했나요? 아니면 당장 내다 팔아도 사는데 하등 지장 없는 물건들을 구입하는데 다 써버렸나요? 당신에게 돈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빵을 살 때에는 제빵사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과일을 살 때에는 과일 장수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는 언제 돈을 지불할까요? 바로 저축을 할 때입니다. 저축의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다음에 간단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른바 거위 계좌를 개설합니다. 당신의 소득 중 최소 10%를 이 계좌로 자동 이체합니다. 이 돈에는 절대로 손대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정도 손을 대지 않으면 당신은 자동이체 사실을 까맣게 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몰라보게 성장한 거위들을 불현듯 발견하고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즐거운 계좌도 하나 개설합니다. 이 계좌로도 정해진 비율의 돈, 예컨대 소득의 5에서 10%를 자동 이체합니다. 이 돈은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말고 지출합니다. 이 두 계좌를 만드는 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저축 습관입니다. 이 계좌를 만드는 데 성공하려면 현재에도 즐겁게 살면서 미래에도 투자하게 됩니다. 연봉이 인상되면 인상분의 50%를 거위 계좌에 송금합니다.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 보면 절반의 연봉 인상에 익숙해집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면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매출을 일으켜 입금된 회사 돈과 개인 돈을 섞어서 쓰면 돈에 대해 무감각해집니다. 이 같은 계좌 모델을 만들면 당신의 재정을 합리적으로 계획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좀 더 쉽고 효과적으로 저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일정한 금액을 이체시켜 놓은 계좌에는 손을 대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태도는 저축성 계좌에 든 돈이 당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키우는 거위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좌에 손을 대고 싶은 유혹이 느껴지면 앞에서 소개한 우화 속 어리석은 농부를 떠올리도록 합니다. 아무리 많이 버는 사람도 모으는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돈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분명히 생깁니다. 돈 걱정 때문에 중요한 일들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생깁니다. 돈은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만일 당신에게 지금 500만 달러가 생긴다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해 봅니다. 혁명과도 같은 변화가 인생에 나타날 것입니다. 삶에는 5가지 중요한 영역, 즉 건강, 인간관계, 재정상태, 감정상태, 그리고 직업, 즉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각 영역이 모두 중요합니다. 이 중 한 영역에서 발전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다른 영역에 그 영향이 미칩니다. 예컨대 재정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면 삶 전체의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집니다. 훨씬 많은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현명한 행동들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돕기 위해 평생 동안 우리와 동행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들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돈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편안하게 할 수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제대로 관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재정 상태가 엉망인 사람도 많습니다. 누구나 돈과 관련된 지능과 학습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돈이 삶의 난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긍정적인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은 돈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한 젊은이가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현자는 그에게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자신의 장점과 자신이 거둔 성공에 대해 늘어놓았습니다. 현자가 그에게 첫 번째 과제를 부여한 다음 한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했을 때 젊은이는 그 의견을 거부했습니다. 제게 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현자는 무슨 말을 하든 젊은이는 계속 자신에게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러자 현자가 물이 담긴 유리잔을 가져와 젊은이에게 건넸습니다. 그런 다음 병에 들어있던 와인을 그 잔에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잔은 이미 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곧장 와인이 흘러넘쳐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깜짝 놀란 젊은이가 외쳤습니다. 멈추십시오. 잔이 넘쳐 흐릅니다. 아까운 와인이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현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지혜와 지식도 마찬가지일세. 전부 못 쓰게 될 거야. 자네는 이미 이 유리잔처럼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내게 왔으니까. 당신이 당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1호로 기록될 것이 아니라면 1호에게서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쉽습니다. 그의 숱한 실패와 실수와 시행착오가 축적해 놓은 생생한 경험과 지식을 당신 스스로 깨우쳐갈 수 있다면 당신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2호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가는 길 위에 당신의 목표를 먼저 이룬 누군가가 존재합니다. 그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겠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았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토록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만나줄 리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심찮게 우리는 읽게 됩니다. 수십 명의 월드 클래스 CEO에게 질문이 담긴 편지를 보낸 한 대학생이 수십 통의 답신을 받았다는 뉴스를 직접적인 조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롤모델로 삼고 있는 인물의 스토리를 훤하게 깨고 있다면 당신은 성공할 확률이 높은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 인물의 크고 작은 인터뷰들의 토시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있다면 당신은 꿈을 이룰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에게서 직접 조언을 얻는데 성공했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창의력은 누구나 원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성공에 반드시 창의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종종 사람들은 창의력에 집착하다가 큰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가 특히 그렇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의욕을 불태웁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퀴를 새로 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보다는 효율성이 이미 검증된 시스템을 찾습니다. 창의적인 시도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창의성은 1호가 닦아놓은 길 위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적절하게 폭발해주면 충분합니다.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자기만의 창의적인 방식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새로운 도전에 불과하게 따라붙는 난관들을 극복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바로 이때 1호의 경험과 그 경험에서 얻어진 통찰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현자와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관련 영상을 보는 이유 또한 당신보다 먼저 성공한 인물들의 지혜와 통찰을 얻기 위함입니다. 기본기를 탄탄히 익혀야 합니다. 드리블과 슈팅을 모르는데 어떻게 골을 넣을까요? 드리블과 슈팅을 익히려면 그걸 선수 시절에 가장 잘했던 코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기본기를 쌓는 과정은 지루하고 반복적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알파벳을 모르면서 유창한 영어 회화를 구사하겠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목표입니다. 현대 철학의 흐름을 알고 싶다면 고대 히랍 철학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수백 년, 수천 년에 쓰여진 고전들을 탐독하는 이유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그 고전들이 너무나 재미있어서도 아닙니다. 인류의 지혜가 집대성된 경전들은 고통스럽게 읽어내지 않으면 뛰어난 이효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뚜렷하고 탄탄한 처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뭔가 일이 얽힌 실타래처럼 몹시 꼬이고 혼란스러울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 기본기부터 다시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처음이 없는 사람은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검해야 할 기본기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창의력은 인류가 낳은 위대한 1호 천재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2호만 되면 충분합니다. 충분한 노력과 인내와 시간을 들여 기본기를 쌓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창의력의 정의일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첫 단추를 잘 꿰야 합니다. 옷을 입을 때 마지막 단추를 꿰 구멍이 없을 때 우리는 첫 단추로 다시 돌아가 그것이 잘 꿰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만 일의 전체를 조망하면서 의미 있는 개성과 수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원점을 만드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 원점 구축에 필요한 지혜를 해안을 가진 1호들에게서 얻는 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것입니다. 연습은 장인을 만듭니다. 그리고 패인도 만듭니다. 무엇을 연습하든 그것은 하나의 습관이 됩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연습하면 잘못된 습관이 형성됩니다. 올바른 것을 연습해야 올바른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살아가면서 당신은 수많은 프로젝트에 착수할 것입니다.
좋은 처음, 탁월한 원점을 만드는 습관을 들이면 그 프로젝트들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를 고용하는데 돈을 아끼지 말고 타인의 경험을 돈을 주고 사는데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 시간을 지불합니다. 부자는 돈을 지불해 시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전문가를 고용할수록 당신의 처음과 기본기는 탄탄해지고 누구보다 빠른 시간 내에 골을 넣게 됩니다.